최근 1개년 매출 기준으로 3.5억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12는 먼저 이렇게 뒤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첨단화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설이 가장 먼저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이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본사에서 집중적으로 원격 관리를 해줍니다. 공습경보라는 본사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관리하고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점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하던 거에 비해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제가 운영하는 그런 알바생들에 대한 인건비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운영자로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98평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매출은 저희 최근 1개년 매출 기준으로 3.5억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 모델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독서실 같은 경우에 수능 기점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보릿고개 같은 겨울을 지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썸머랑 윈터스쿨을 굉장히 잘 대비해줘서 그런 공백기 없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부분이 본사 마케팅 부분이었는데요. 블로그 세팅이나 당근 광고, 지역 광고, 그리고 기자단, 홈페이지 세팅 이런 것들을 본사에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관리할 필요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유입이 되고 좋은 평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썸머, 윈터 이런 시기에 맞춘 마케팅도 굉장히 적절하게 먼저 본사에서 제시를 해주고 진행을 해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너무 시기마다 고민하지 않고 좀 따라가기만 하면 돼서 편하게 제가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사양산업처럼 느껴졌던 것도 사실인데요. 관리형으로 전환하면서 정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특히 코로나 이후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학원에 기대는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실제로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리형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와도 내가 숙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하고 공부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실력이 향상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모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경쟁이 점점 더 생겨나고도 있지만, 그 점이 오히려 더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생들의 시간 관리, 즉 스케줄 관리죠. 아이들이 아침 8시에 등원을 해서 밤 10시까지 의무학습을 하게 되는데, 교시제로 운영을 하면서 집중학습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에만 잠시 쉴 수 있게 스케줄 관리를 하고 있고, 아이들의 학원 과외 가는 스케줄도 따로 조교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면서 아이들이 빈틈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점이 시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간의 질을 또 관리합니다. 즉 학습 관리인데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학습법을 몰라서 헤맬 때 저희가 학습 컨설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저희가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학생도 성실하고 착한데 공부법을 전혀 모르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어떻게 하루를, 내가 갖고 있는 공부 시간을 어떻게 나눠서 과목을 나눠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할 때는 수업 들은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그걸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느낌을 알게 되고 좀 자신감이 생기고 효율이 더 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독서실 하면 그냥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가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이 10시에 끝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때우는 그런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더 옮겨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원에 가서 받는 건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것에서 아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원했던 목표, 즉 성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보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에 와서 시간만 앉았다가 가고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자로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뭔가 하나를 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운영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고 다른 거는 다 신경 쓰지 않게 다 서포트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쾌적하고 저희가 1인실이지만 유리로 돼 있고 굉장히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혀 갑갑하지 않게 공부를 자기 방에 있는 것보다 더 쾌적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와중에도 조교 선생님들이 관리를 할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야는 확보하면서 그런 개방감을 주었고,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신경 쓰지 않고 매 시간 따뜻하게 밥이 오고, 이거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학습에 필요한 컨텐츠들이나 뭐 단어장, 플래너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지 않고 착착착 챙겨줘서 아이들이 정말 내 공부만 할 수 있게, 그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독서실이랑 스터디 카페가 그렇게 많이 생겼던 건 사실 창업이 쉬워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처럼 시설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관리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뭔가 내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깊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본사에서 그런 교육들을 해주고 어떤 시기에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되는지, 학생들의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전문적인 부분을 본사에서 서포트를 받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너무 많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학생들의 학습 공간뿐 아니라 시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관리형 모델이 현재로서는 가장 주목받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사업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등록 기간이 끝났는데도 연락이 와서 뭐 이번 시험 잘 봤어요, 뭐 이번 시험 망했어요,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선생님 같이 뭐 밥 먹어요, 같이 놀러 올게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이들이랑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창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